블록체인 기술의 진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미노 아이오 트러스트 CSO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너무 인사이트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약간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저는 2017년도에 아이오 트러스트를 창업해서 지금까지 이제 8년째 지갑 서비스만 하고 있고요. 이제 두 종류의 지갑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기업으로는 좀 오랫동안 있었던 편이고, 그리고 지갑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이어서 지갑 외에 아는 게 많이 없긴 한데 아는 만큼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를 이제 집중해 오면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팀들이나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분야는 사실 이제 블록체인 메인넷들이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 메인넷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게 원래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디센트라는 이제 개인용 지갑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웹3 서비스를 쓰는 걸 이제 연결하는 역할을 좀 하고, 이제 다른 이제 기업용 지갑 솔루션인 위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이 어떤 웹3 서비스를 만들 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자 해서 이제 만들어진 솔루션이라서 이런 그 웹3 서비스들이 이제 더 넓게 사용되는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근데 결국 사실 웹3 서비스라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넷 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메인넷들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새로 생겨나는 메인넷들은 이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그 메인넷들이 가지고 가는 어떤 가치들을 이제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이제 지갑 서비스 안에 녹여내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아서 오늘은 이제 메인넷들이 이제 어떤 변화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잘 아실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관심이 좀 없으신 분들은 이제 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분야긴 한데, 그런 이제 메인넷 기술들의 이제 변화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이제 제가 보통 어디 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안 하려고 그래도 거의 기술 얘기밖에 안 돼서 아마도 오늘도 기술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작은 이제 비트코인이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메인넷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생태계는 이제 현재 사실 비트코인이 굉장히 심플한 블록체인 메인넷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변화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너무 기술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은 좀 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어렵지 않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이제 템루트 업그레이드를 이제 이후로 변화가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제 11월 정도에 비트코인의 이제 가장 최근에 주요한 업데이트 중에 하나가 이제 템루트 업그레이드인데, 그래서 아마 씬에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였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좀 생소하신 단어들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템루트 업그레이드 이후에 원래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냥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그 이제 암호화폐라고 부르고 뭐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 어떤 비트코인을 그냥 누군가에게 송금하는 그런 기능들만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단순한 기능을 가진 이제 블록체인이었습니다. 근데 요 템루트 이후에 이제 그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원래 비트코인이 이제 실행 레이어가 별도로 없어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뭐 EVM이라는 실행 레이어가 있어서 그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뭐 설치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태생적으로 이제 그런 기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언가 비트코인에도 어떤 코드를 담아서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그게 별도의 실행 레이어가 없어서 그냥 내가 어떤 코드를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트랜잭션 안에 그 실행 코드를 그냥 담아서 이번에 이걸 실행해줘, 이런 방식으로만 동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어떤 모바일 폰에서, 스마트폰에서 앱을 한번 설치한 다음에 앱을 그냥 쓸 때는 그냥 앱을 열어서 그냥 계속 쓰잖아요.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그렇게 한번 설치를 한 다음에 계속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실행
실행하는 이런 방식이었다면 비트코인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냥 내가 무슨 앱을 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수행하려고 할 때마다 앱을 설치하고 실행시키고 앱은 삭제되고 이런 방식으로만 이제 동작하는 이런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트랜잭션 안에 코드를 담게 되는데 이 코드라는 게 트랜잭션 안에 담기다 보니까 트랜잭션이 사실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블록체인이니까 블록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블록이 사이즈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은 일단 뭐 1메가 정도였고 좀 세그 업데이트 이후로 이제 4메가로 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한정적인 거죠. 1메가라는 블록 안에 내가 트랜잭션 안에 코드를 담아서 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 템루트라는 이제 업그레이드 이후로 이제 그런 어떤 제약 조건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템루트 업그레이드 이게 뭐 그림은 살짝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하고자 하는 바는 굉장히 명백해요. 우리가 어떤 전체 큰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실제로 어떤 조건에 맞아서 실행돼야 되는 영역은 그 중에 일부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이 2024년 1월 1일 이전에는 뭐 이런 조건으로 실행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뭐 다른 조건으로 실행을 하겠다. 뭐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그 조건이 맞아지는 순간에 따라서 이제 실제 실행되는 코드는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 코드를 좀 여러 개의 이제 작은 조각들로 나눠 놓고 그 조각들의 일부 실제 실행돼야 되는 코드만 이제 동작시키겠다. 이런 종류의 컨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루트라는 어떤 업그레이드 이후로 좀 더 큰 프로그램을 비트코인 위에서 동작시키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됐는데 그 이후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그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나온 이제 좀 두드러진 이제 대중들에게도 좀 많이 알려진 시도는 이제 비트코인 위에다가 어떤 NFT 여기서 뭐 정확한 용어로는 이제 디지털 아티팩트라고 이제 부르긴 하는데 그런 종류의 이제 뭐 다른 디지털화된 자산을 비트코인 기반에 이제 올릴 수 있게 되거나 이제 이름은 이제 오디널스라는 이제 프로토콜인데 그런 일들이 발행하게 되거나 아니면 저런 오디널스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이제 NFT가 아닌 펀지블 토큰 같은 것들도 이제 발행하게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더리움에서 이제 저런 펀지블 토큰의 어떤 규격을 이제 ERC20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에 약간 빗대서 이제 BRC20이라는 이제 어떤 표준화된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 BRC20이라는 프로토콜 자체가 좀 약간 비효율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오디널스를 좀 그냥 약간 응용한 버전이어서 이제 원래 펀지블 토큰을 이제 비트코인 기반으로 발행하기엔 약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걸 약간 개선한 뭐 룸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위에 자산 디지털화된 다른 형태의 자산들을 이제 발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자산만 사실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서비스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산은 그 위에 그 자산을 활용하는 어떤 그 서비스들을 더 올릴 수 있어야 이제 더 가치가 있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이제 그 코드를 수행하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은 튜링 불완전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튜링 불완전하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반복 같은 작업을 못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 10개가 있는데 그 10개가 뭐 0이 뭐 다 떨어질 때까지 0.1 비트코인씩을 몇 번 누구한테 보내 뭐 이런 종류의 우리가 이제 좀 상상할 수 있는 심플한 로직인데 이런 것들을 사실 비트코인 프로그램으로 짤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설계될 때부터 나왔던 특징이고 근데 이제 이런 튜링 불안정성을 좀 극복하고자 하는 이제 시도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도를 이제 얘는 약간 좀 복잡한데 이제 비트VM이라는 어떤 프로토콜이 이제 제안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얘의 컨셉은 뭐냐면 전체 원래 이제 짜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작은 단위에 그래서 어떤 그 회로 단위로 이제 굉장히 작게 쪼개놓고 그 회로 단위로 이제 뭐
이제 수행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프로그램을 작은 단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면 비트코인의 스크립트로도 좀 튜링 완전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컨셉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요게 작년 제 기억으로는 이제 가을쯤에 이제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많은 이제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로 이제 주로 보면, 이제 가장 많이 하려고 하는 이제 분야는 비트코인 기반의 이제 레이어 2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레이어 2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이제 프로토콜인데, 그건 이제 비트코인이 원래 그 10분에 한 번씩 뭐 컨펌이 일어나야 되고,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이제 TPS 너무 작고, 그러니까 그 속도를 높여보자는 형태의 이제 레이어 2라면, 이런 비트VM을 활용한 이제 비트코인의 레이어 2들은 좀 더 일반적인 머신을 이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이제 위에다 새로운 체인을 얹는 이런 형태의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냥 요게 거의 다 이제 초창기 모델들이긴 한데, 뭐 사토시 VM이나 뭐 빌드온 비트코인이나 뭐 비트레이어 같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제 롱텀으로 비트코인 이제 비트VM이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비트코인 위에 이제 롤업 형태로, 롤업은 이제 뭐 이더리움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레이어 2 솔루션인데, 그런 롤업 형태로 비트코인 위에 이제 새로운 체인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제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긴 하고요. 이제 이게 비트VM이라는 프로토콜 자체도 굉장히 초기에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프로토콜이기도 하고, 이런 프로젝트들도 이제 겨우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어떤 그냥 기본적인 비트코인을 이제 전송하는 이제 단순한 프로토콜에서 좀 더 넓은 활용성을 가지게 되는 네트워크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확장된 네트워크들이 나오게 되면, 지금 있는 거의 많은 웹3 서비스들은 이제 뭐 이더리움이나 이제 다른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이제 메인넷들을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비트코인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이제 다양한 웹3 서비스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나올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롤업이라는 건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제 지금 활용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이더리움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긴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이더리움의 이제 롤업과 관련된 이제 트렌드를 이제 잠깐 살펴보면, 일단 이더리움이라는 어떤 생태계 메인넷이 이제 가고자 하는 주요 방향이, 이제 이더리움도 사실 비트코인보다는 속도가 빠른 편이긴 하지만, 이더리움이 가진 이제 확장성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확장성을 어떻게 풀 것이냐를 이제 롤업을 중심으로 확장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더리움 2.0 로드맵의 이제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롤업 중심으로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얘 컨셉은 이더리움 메인넷 자체를 막 속도를 높이려고 우리가 뭔가 연구를 하기보다는, 그 위에다가 이제 롤업이라는 걸로 만들어진 레이어 2 체인들을 얹어서 거기서 이제 대부분의 기능들을 수행하고, 이제 레이어 1인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는 약간 보안을 제공하는 어떤 그 세트먼트 레이어로서의 기능만 하겠다, 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셉으로 보면 이렇게 어떤 대부분의 우리가 써야 되는 트랜잭션들은 이제 롤업 체인들에서 뭐 수행하고, 뭐 예를 들면 뭐 1000개, 10,000개 뭐 이렇게 수행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는 그거에 대한 요약본만 이제 이더리움에 저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겠다는 이제 그런 방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크게 이제 롤업은 이제 어떤 기술,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축했느냐에 따라 크게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과 이제 GK 롤업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옵티미스틱 롤업은 그냥 심플하게 보면, 일단 그 레이어 2에 있던 내용들을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1으로 내릴 때, 그 내린 그 이제 요약본 자체를 이제 잘했다고 치고 그냥 일단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심플하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대신에 이게 진짜로 잘 내린 건지, 저 위에서 이제 처리됐던 어떤 트랜잭션들의 요약본이 진짜가 맞는지를 한번 검증하는 기간 같은 게 있어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그래서 실제로 레이어 1에 반영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해야 되는 일들이 기술적으로는 좀 더 심플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활용되는 측면이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GK 롤업 같은 경우는 그걸 뭐 사람이 직접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서 뭔가 이렇게 클레임하는 것보단 그건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는 이제 암호학적 기법을 활용해서 그냥 그걸 바로 증명할 수 있게 만들면 더 좋겠다라는 이제 컨셉으로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GK 롤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좀 기술적으로 좀 복잡하고 아직 이제 그 체인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것들 중에 이제 그 전체를 내리기에는 아직 좀 연구해야 되는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롤업과 관련해서 이런 롤업들이 이제 막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이제 두드러진 특징은 이런 롤업 체인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좀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롤업 애저 서비스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그래서 어떤 애저 서비스는 이렇게 뭐 어떤 클라우드 형태의 솔루션들은 이제 뭐 무슨 애저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이제 뭐 이렇게 롤업 체인을 구축하고 싶은 어떤 회사가 있으면 저런 롤업 애저 서비스들의 환경을 이용해서 이제 롤업 체인을 좀 구축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요런 걸 그 이제 처음 이제 제시한 쪽은 이제 옵티미즘이라는 이제 프로토콜에서 나온 이제 오피스텍이라는 곳이고, 그래서 어떤 이게 조건들을 이제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쭉 이제 소프트웨어 kit들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이제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모아서 이제 개발자들이 우리는 이런 컨피그레이션을 가진 롤업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거 레고들을 조립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솔루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의 이제 2대 강자가, 한쪽은 이제 옵티미즘이라는 곳이 있고 한쪽은 이제 아비트럼이라는 이제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제 아비트럼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아비트럼 오르빗이라는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아비트럼 코드를 가지고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2를 만들거나, 아니면 아비트럼은 이제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체인인데 그 위에다가 이제 레이어 3를 뭐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을 만드는 이제 트렌드라면, 이제 GK 롤업을 만드는 곳도 이제 비슷하게 애저 서비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GK 싱크는 GK 싱크라는 이제 그 GK 롤업의 이제 약간 대표 주자인데, 여긴 이제 메터랩스라는 회사고, 그 회사에서 이제 롤업 애저 서비스로 이제 GK 스택이라는 걸 내놔서 이제 GK 롤업들도 좀 더 심플하게 좀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이 좀 구축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구조상으로 보면 약간 오피스텍이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이라면 그거의 이제 GK 버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롤업 애저 서비스들 이외에도 이제 뭐 폴리곤이라는 이제 메인넷 팀에서 만들고 있는 이제 CDK 체인 디벨롭먼트 킷 같은 어떤 도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앱 체인을 지향하는 이제 코스모스 생태계에서도 그런 어떤 체인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SDK들이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폴카닷의 뭐 서브스트레이트 뭐 이런 종류의 어떤 이제 도구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이제 웹3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이제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이제 내가 어떤 웹3 서비스를 만들려면 그 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굉장히 이제 좁았었는데, 선택할 수 있는 메인넷들의 수도 적고, 지금은 이제 다양한 롤업 체인들도 생기고, 아니면 이제 어떤 그 개발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제 직접 이제 그 웹3 서비스 자체 서비스만을 위한 뭐 메인넷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장벽들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메인넷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뭐 이런 트렌드도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서비스 웹3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특정한 퍼블릭 체인의 서비스를 얹다 보면 그 퍼블릭 체인에서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뭐 예를 들면 그쪽 체인에서 트랜잭션이 많이 발생해서 이제 트랜잭션의 이제 어떤 수수료가 높아지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게 이제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이제 독립적인 체인으로 가져가려는 뭐 이런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메인넷을 구축하는 환경이 쉬워지는 것처럼 이제 웹3 서비스를 만들려면 한쪽은 이런 메인넷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플랫폼이 한쪽엔 필요하지만 한쪽에서는 그 이제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자산들을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담을 수 있는 이제 지갑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지갑들도 이제 단순히 이제 예전에 어떤 설치해서 써야만 하는 이런 지갑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애저 서비스화 되는 이제 트렌드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월렛 애저 서비스라고 이제 지갑을 어떤 클라우드 형태의 이제 그 도구로 이제 제공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지갑이라는 게 사실 웹3 서비스가 이제 사람들이 사용할 때 어렵게 만드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는데, 그래서 이런 지갑들도 웹3 서비스를 만들 때 어떤 사용자들의 장벽을 낮춰주거나 웹3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팀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제 좀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이런 웹3 서비스들을 이제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뭐 이런 형태의 지갑을 이제 최근에는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거의 다 이제 뭐 메타마스크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약간 소셜 로그인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지갑들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이름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셜 로그인 지갑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이런 종류의 이제 서비스 이제 지갑들이 이제 사실 서비스 안에 빌트인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이제 뭐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이렇지 않고 빌트인 되는 형태라서 뭐 빌트인 지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좀 더 공식적인 이제 용어로는 이제 원래 내저 서비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래 대저 서비스의 이제 주요 목표들은 이제 어떤 웹3 서비스를 만들려고 할 때 사실 웹3 서비스를 한번 만들려면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기술적인 것들도 있고 기술 외적인 것들도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어려움들을 이제 최대한 낮춰보자라는 취지들로 이제 다들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그 서비스를 만들려면 사실 기술들보다는 그 서비스가 어떤 가치를 줘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만드는 이제 위핀 지갑도 같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위젯의 형태로 우리가 그 무슨 챗봇들을 우리 사이트에 그냥 넣을 때 컨피그레이션만 한 다음에 그냥 심어 놓으면 그냥 챗봇이 그냥 돌게 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지갑들도 이제 붙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컨셉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지갑 UX를 만들려면 사실 이제 어떤 각각의 플랫폼별로 이제 기술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그 UX를 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제 지갑을 좀 붙일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진화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리소스를 이제 적게 들인 상태에서도 이제 웹3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그 이제 그 각각의 서비스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원래 레저 서비스들에 이제 탑재되기 시작하고 있는 뭐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너무 살펴보긴 했는데, 일단 제가 보고 있는 트렌드는 결과적으로 어떤 웹3 서비스를 만들 때 이제 그 전까지 어려웠던 어떤 그 기술적인 장벽들이 이제 다양한 솔루션들을 통해서 이제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뭐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그런 장벽들이 낮아지면 그만큼 이제 좀 더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오고 시도가 돼야 이제 저희가 이제 늘 얘기하던 웹3가 주는 가치들이 좀 실현되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 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